네, 안녕하세요. 솔리학 이민의 그레이스입니다. 지금 호주 국경이 열리면서 정말 많은 워홀러분들이 이제 호주에 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은 워홀러분들을 케어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워홀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구체적인 워킹홀리데이 목표를 정해라. 무작정 그냥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까? 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워킹홀리데이가 20대의 특혜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 시간이 나한테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워킹홀리데이 1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오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영어, 두 번째는 돈,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첫 번째 먼저 영어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내 영어를 늘리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어학원에 가겠다, 아니면 나는 홈스테이를 하겠다, 또는 나는 외국인들과 한번 쉐어를 해보겠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난 영어를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늘릴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워홀로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겠다라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영어 티칭 자격증인 테솔을 따서 가지고 가신다든지, 또는 나중에 취업에 용이한 그런 IELTS나 캠브리지 같은 그런 시험을 준비하셔서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돈이죠. 물론 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1년 동안의 워홀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모아서 한국에 갈 것인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시티에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구할 것인지도 나의 영어 레벨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먼저 서칭을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경험상 영어 실력이 높을수록 정말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봤던 워홀분들 같은 경우는 좀 큰 이런 쇼핑센터에서 보석 판매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고객분들이 다 외국분들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본인이 고객 응대를 영어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도 영어로 봤었기 때문에 뽑힐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는 내가 한국에 전공이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호주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야로 해서 호주에서 일을 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호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여행이죠. 내가 호주에 오기 전에 어디를 가보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그 인터넷에 많은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주에 있으면서 최소한 이곳은 가봐야지, 뭐 예를 들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가봐야지, 아니면 울룰루를 가봐야지, 이렇게 뭔가 계획을 좀 먼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행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고요.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전을 해서 로드트립으로 울룰루까지 찍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지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간별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라. 워홀이 1년이잖아요. 물론 세컨 비자 또는 서드 비자를 딸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이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을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1년을 3개월 단위로 끊었어요. 그러면 총 4분기잖아요. 저는 워홀을 처음 왔을 때 이 첫 번째 분기 3개월 동안에는 어학원을 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3개월을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영어를 늘리자라고 해서 3개월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남은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제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을 했던 이유가 이 3개월의 영어를 늘리니까 영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9개월 동안 열심히 학비를 모아서 내가 나중에 또 영어를 공부해야지 라는 이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9개월 정도는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세이브를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뭔가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시면, 예를 들면 나는 3개월 왔을 때는 처음에는 일을 하겠다. 3개월 이후에 나는 좀 돈이 세이브가 됐으니까 어학원을 가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호주에 와서 세컨 비자를 취득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오자마자 농장으로 갈지, 아니면 와서 좀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워홀 한 4, 5개월 지난 다음 농장을 갈지, 이런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예산 점검.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초기에 제가 얼마 정도 가져가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달 안에 물론 일을 바로 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바로 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을 오신다고 한다면 좀 넉넉하게 한 달 반 또는 2달 정도의 생활비를 미리 갖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워홀을 오실 때 우선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아마 항공비일 거예요. 항공권. 편도를 끊느냐 아니면 왕복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질 건데, 우선은 그 비행기 표를 비교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날짜에 제일 저렴한 비행기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또는 항공사마다 그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찾아서 조금은 저렴하게 세이브할 수 있는 항공권을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왕복으로 끊으신다고 한다면 한 150에서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한 200만 원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예산 안에서 어떻게 그 항공권을 끊으면 좋을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이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이겠죠. 현재 호주 달러로 495불 정도 하고요. 한국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는 약 한 44만 원, 45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비는 약 18만 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내가 할지 안 할지는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비용은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시기 전에 기타 뭐 예를 들면 멀티탭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구입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미리 해야 되는 물품들을 가지고 오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얼추 잡았을 때 비자비랑 신체검사비랑 여행자 보험비랑 그 다음에 필요한 좀 비상 그런 물품들 라고 대략 잡았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네요. 그런 걸 미리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미리 숙소를 구하고 오셨다, 예를 들면 뭐 한이 쉐어를 구하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이 쉐어로 가시면 되고, 나는 와서 구하겠다라는 분들이 그 백패커라고 해서 단기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저렴한 숙소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하루에 한 20불, 30불 하기 때문에 5일 정도가 있겠다 한다면 100불 정도가 되겠죠. 하나로 한 8만 원 정도, 8, 9만 원 정도 될 거고, 나는 시티 근처에 2인실에서 쉐어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주당 150불에서 17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2주치의 보증금을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150불에 2인실을 갔어요. 그러면 우선 2주치의 집값 그리고 2주치의 보증금 총 4주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대략 600불 정도 되실 거고요. 하나로 따지면 한 50만 원대 정도가 되겠죠. 처음 왔을 때 한 달에 반값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활비는 이제 내가 얼만큼의 물건을 사고 얼만큼의 외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주당 한 100불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호주가 외식은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자재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서 내가 이런 우럴스나 아니면 콜스 같은 슈퍼마켓 가서 직접 그 재료들을 사서 요리를 해 먹으면 정말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00불 정도, 주당 100불로 잡았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그러면 첫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반값에 한 500불, 식비에 한 400불, 그러면 한 900불 정도가 되겠죠? 하나로 따지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 내가 한 2달 정도의 여윳돈을 갖고 오겠다라고 한다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다 들고 오지? 라고 좀 염려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한국 계좌에다가 돈을 좀 넣어 놓으시고 호주에 오셔서 해외 송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와서 오자마자 한 몇 주 정도는 어학원에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비용도 미리 계산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학원 관련돼서는 저희처럼 이런 전문 유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비용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워홀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의 목표 설정. 두 번째, 기간별 계획 잡기. 세 번째, 예산 점검.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초기 정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TFN 신청, 운전면허증 공증, 이력서 첨삭, 은행 계좌 및 휴대폰 개통 등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솔력 이민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